제가 지금 그 합격생들 그 리뷰한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글로 써내는 것보다 더 잘 써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4 케아트 연공용 원장 이상민입니다. 자, 이제 숭실대가 정시에서 수시로 이제 옮겨와서 오늘 이제 이번에 첫 그 합격생까지 다 나왔죠. 1120명 1차 합격생 중에 그 66명이 1차 통과고요. 그 중에 최종 22명을 뽑는 입시. 예, 저희가 5명 최종 합격생을 배출했고,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숭실대 일단은 이 정도 인원이 몰릴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상을 한 바고요. 1차가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숭실대가. 첫 번째가 그 1차 그 문제가 미리 공개됐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이미지 자료가 미리 공개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줌으로, 화상으로 한다는 거.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줘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먼저 주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글의 퀄리티에 있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피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림을 받고 이미지를 내가 구성해서 현장에서 말로 발표하는 건 글로 써내는 것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면접자의 어떤 그 능력, 약간 좀 면접 그 영화 찍는 그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 면접의 능력과 함께 글을 보완적으로 보는 게 피칭인데, 이게 숭실대는 문제가 미리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합격생들 그 리뷰한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글로 써내는 것보다 더 잘 써야 됩니다. 예. 합격생들 글의 퀄리티가 제가 보니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그 국민대나 세종대 그냥 그냥 내도 붙을 정도의 그 정도 퀄리티예요. 그래서 피칭이지만 굉장히 글을 잘 써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준비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또 생각보다는 좀 그러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줌에서 면접으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글이라고 해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발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그 현장에서 말하는지는 또 다른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나눠서 여러분이 다 준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글은 굉장히 잘 준비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게 줌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줌으로 하는데 어떤 그 룰이 있거든요. 그 룰만 좀 잘 지켜도 합격권에 상당히 근접했을 정도로 이게 줌이라는 게 주는 그 혼란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일단 일정에서 대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실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은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미 원서 내고 다 했는데 입장이 늦어가지고 줌 대기실에 못 들어가서 시험 못 본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유도리가 없고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에서, 또 준비된 환경에서 화상으로 하는 연습도 좀 하고,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 그 컨디션이 여러분의 컨디션이 아니라 그 촬영에서 교수님들한테 보여주는 그 줌에서 찍는 그 컨디션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얘기한 거 룰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스토리를 구성해서 구술하는 방식인데, 이게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장면을 구술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준비해야 되냐, 한 장면 준비해야 되냐 이건데, 정답은 뭐냐면요, 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도 준비하고요. 그거를 좀 장면으로서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야지 이 양쪽에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장면 발표를 듣고 전체 글을 물어본 경우도 있고, 또 전체 글을 통해서도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A, B, C 세트를 가지고 세트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발표하는 방식은 정시랑 동일해요. 작년 정시랑 동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숭실대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숭실대 준비 방식과 똑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글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미리 발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줌의 컨디션에 맞게 잘 발표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2차가 이게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였고, 웬만한 학원에서도 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고 막 그랬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핵심을 좀 잡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면접, 2차 실기는 비평이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평이라고 하는 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입시는 잘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용어는 여러분이 지금 선행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거를 서울예대에서 굉장히 그 예전에 많이 봤는데, 올해 입시 경향을 좀 보니까 서울예대조차도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막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견제가, 그걸 좀 식상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분석이나 2차가 어떤 테크닉한 분석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숭실대는 그 독립된 전공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출의 마인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을 연출적 시각으로 분석하라.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학원에서 막 배운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출적인 마인드로서 지금 작품을 어떻게 내가 해석했고, 또 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연출하겠다. 이런 그 분석적인 연출가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 개성이 잘 드러나게, 자기 색깔이 잘 드러나게, 또는 자기의 연출관이 잘 드러나게, 자기의 연출의 트렌드가 잘 드러나게 발표하는 게 바로 핵심이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상당히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되고, 일반적인 어떤 그 영화과 면접과 크게 다르진 않다. 제가 노하우를 좀 하나 드리면, 그 연출적인 것과 학생의 관점, 그리고 학생의 개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개성을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소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장점, 분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철학을 전공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철학을 전공했는데 영화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게 그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지어서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를 갖추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그 통과한 학생들 글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음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그걸 배달 어플과 관련돼서 배달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한 그런 이야기. 예, 경로당을 소재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인간 구상에 대한 이야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소재들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가능하다. 굉장히 어떤 재미있는 소재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디테일,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그 이야기를 쓴다면 아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